오케이. 안녕하세요. 알맹이 거두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리함수 관련된 조금 점프하죠. 유리함수 관련된 부분 문제를 학생이 질문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난이도 꽤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학교에서도 객관식의 상당히 후반부에 등장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자, 좀 상황들을 좀 살펴볼게요. 함수 두 개를 유리함수로 준 상태에서 이제 어떤 정수 K가 있는데 이 정수 K에 따라서 지금 값이 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의 교점이 발생을 할 건데 이 교점 중에 X의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 of K개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즉 K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교점이 생긴 개수가 그 개수를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2일 때 했더니 합이 4만큼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요 정보를 가지고 요 특정 상황을 만족시키는 정수 K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쨌든 해석이 되는데, 자, 이제 유리함수를 조금 더 개념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형, 표준형, 기본형을 전환할 줄 알고 대칭점의 좌표, 그리고 세로점근선, 가로점근선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리함수는 과연 두 개의 유리함수가 존재를 했을 때 최대 몇 개의 점까지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이제 유리함수 특성에 대해서, 유리함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양과 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fx에서도 확인해 본 바 fx는 앞에가 음수고 여기는 뒤쪽 gx는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함수를 좌표 평면으로 그렸을 때요,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죠. 좌표 평면을 그리게 되면 fx와 gx 사이에서는 하나가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면 다른 하나도 또 다른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적절하게 점근선을 잘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겹치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났나요? 예, 4개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1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까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을 우리가 놓을 때, 선생님 그럼 이거 혹시 최대 4개까지니까 4개가 만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K가 F와 X하고 GX를 같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변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4개의 좌표를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4, 0, 0,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4개의 점이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한 점도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럴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최대 4개의 점에서 0개의 점까지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좌표의 움직임이 심하지 않으니, 유동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동이 심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한 점 내지는 2점 아닐까? 요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fx하고 gx의 기본적인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fx하고 gx가 하나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뭘 보고 싶으냐 하면, 보아하니 gx는 점근선이 x는 1의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 둘은 k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평행이동을 할 때 각각 fx, gx가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fx는 2, 4, 4분면에 존재하고 gx는 1, 3, 4분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k가 0일 때를 가정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k가 0일 때의 상황을 보면, k를 0이라고 해놨다면 아마, 자, fx를 초록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gx를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초록색부터 먼저 그려봤을 때 2, 4, 4분면에 존재하는데 얘는 y축 본인이 점근선이라서 이런 식으로 좌표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면 gx 같은 경우에는 1을 점근선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x 좌표가 양의 값을 가져가는 구간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는 거잖아. 그랬었을 때 지금 이미 k가 0인 상황에서조차도 이 아래쪽에서 만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한 점에선 만나요. 왜냐?
점근선을 끼고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좌우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점근선의 위치가 Y축, 세로 점근선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무지막지하게 계속 내려가고 다른 하나는 또 이쪽에서 계속 내려가죠. 점근선이 닿기 직전일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음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애니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그렇죠? K가 무한대의 양과 음으로 가더라도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요런 상황이 이해되셨다면 이제 K값을 보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K값의 경우는 지금 K가 이제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K가 양수가 되게 되면 fx는 위로 올라가요. 즉 초록색 곡선은 위나 아래로 올라가고요. 초록색 곡선은 전체적으로 위로 평행 이동을 하는데 주황색 곡선은 아래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상황을 좀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만에 하나 K가 양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하나 더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기초 원래의 함수 곡선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서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도 바로 옆에다가도 그래프를 한번 미리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제 도형을 좀 바꿔야 돼서요. 자, 상황을 좀 볼 건데 지금 보아하니 초록색을 좀 보자. 자, 일단 K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요, fx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로 점근선이 그려져야 돼요. 일단은 가로 점근선이 움직일 거고요. 가로 점근선이 움직이고 가로 점근선이 위 K방향만큼 K값만큼 위로 움직이면서 초록색의 점근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fx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 K가 올라간 값만큼 데칼코마니로 아래쪽에도, 그죠? K가 올라간 값만큼 데칼코마니로 아래쪽에서도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다 많이 그릴 수 없으니까 자,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지금 점근선이 이 세로 위치에 x가 1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얘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초록색 선은 사실은 이 쭉쭉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록색 선을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그 막판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 미리 그려놓은 수업 자료가 있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영상에 들어갈 때에는 실제 이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영상 그 그래프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이 아래 부분에서도 보면, 자, 아까 쌤이 무조건 만난다 그랬죠. 여기 구간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만나는 거 두 개 보여요.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지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위로 올라가고 G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K가 음수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만약 K가 0보다 작다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기는 그릴 건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기는 그릴 건데, 요번에는 1, 3, 4분면에 있는 GX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GX가 올라가고 FX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잘 구분해야 돼요. 잘못해서 헷갈리면은 내가 뭘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fx가 K가 0보다 작으면 fx가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밑으로 내려온 점근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그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gx 같은 경우는 위쪽 점근선에서 그려서 보니, 위쪽 점근선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니까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으면요, 그래서 fx는 밑으로 내려오고 요 초록색 선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gx선이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x가 음수인 경우에만 만날 수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점에서만 계속 만나게 되면 이게 1 플러스 1도 아니고 무슨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답이 3개라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x가 밑으로 내려오고 gx가 위로 올라가도록 k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얘는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케이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뻘짓한 거요. 예, 뻘짓한 건데 뻘짓도 짓이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수학에서 뻘짓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자, 얘는 이제 부정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과연 이 녀석이 두 점으로 만나는 걸까요?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점근선을 대충 그리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정밀하게 그리긴 할 건데, 자, 정밀하게 그리긴 할 거예요. 대충 그리겠다는 뜻이 아니야. 정밀하게 그리긴 할 건데, 점근선이 1이었었으니까 0보다 조금이라도 정수죠.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봐도 되는 거지. 자, 그랬었을 때 동일한 위치에, 자,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점근선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맞죠? 대충 그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fx가 위로 올라가고 gx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fx가. 자, 근데 gx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함수이다 보니까 gx는 분명히 요 두 개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려져야 돼서 gx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점근선의 위치가 지금 x축은 공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처음에 보이는 요 구간을 보시면 얘가 조금만 점근선이 밑으로 되고 조금만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잖아. k가 만약에 소수점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럼 바로 얘네들은 일사분면 위의 어떤 그 x축 위에 가까운 점에서 교점으로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이동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k가 1의 값을 가지더라도 바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k가 1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값이 1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원점, 이동 안 했고 플러스 1. 요렇게 세 개의 조합이라면 얘가 4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 교점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케이스 1부터 해가지고 케이스 5까지 선생님이 정리된 거를 이제 그 같이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거 그릴 때마다 옆에다가 그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k 값이 얼마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제 그래프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그 마지막으로는 종합된 그래프도 이렇게 이 화면에 올라갈 건데, 여기 잘 보시면 그 각각의 그래프의 위치에서의 점의 좌표가 f하고 g가 만날 때 k가 음수인 상황에서 못 만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래프에는 이제 fx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gx가 빨간색으로 돼 있을 텐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이 y축 오른쪽에 되려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k가 양수로 올라갈 때 그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k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그거는 y축의 왼쪽인 이사분면에서 교점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확실히 유리함수에 대한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두 개의 함수가 공통된 매개 변수인 어떤 문자 k 또는 l 같은 애를 가지고서 같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머릿속에서 추론하고 상상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형태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 또는 평행이동을 극단적으로 많이 했다, 그런 상황들을 놓고 내가 견주어서 기준이 되는 좌표가 어느 지점인지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진 않은 문제고요. 객관식 후반부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연습해 보시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네요. 이 문제가 기출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바라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